네 번째, 고로 기본 작업입니다. 자, 1번. 최근에 이용되는 고로의 특징. 최근엔 고로가 대체적으로 뭐 대형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 자동 제어,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문제. 재선 공장, 고로 공장은 다음 7가지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크게 7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저는 고로 본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는 원료 설비니, 원료 설비하고, 그 다음에 열풍 설비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주상 설비니, 그 다음에 또 가스 처리 설비 그런 것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루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 평량 설비, 이제 요거는 원료의 일정량, 그러니까 이제 광석과 코크스를 얼마큼 집어넣을 건가 그거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열풍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열풍로는 고로에서 떨어져 있는 설비거든요. 그러면 열풍로에서 다시 고로 쪽으로 불어넣기 위한 송풍기가 필요하겠죠. 이거 송풍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 청정, 그 다음에 주상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청정 설비하고, 그 다음에 가스 청정 설비는 요거는 좀 BFG를 요거는 좀 포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진을 포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집진 설비가 필요하겠죠. 집진 설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고로 노구에서 장입되어 낙하하는 광석이나 코크스가 충돌되는 것을 것으로부터 연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 고로가, 이제, 요 밑에 지금 고로 모양이, 여기를 한번 볼게요. 고로 모양이 노구가 있으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광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광석이 여기에 이제 벨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똑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거든요. 또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면, 여기에 떨어져서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내화벽돌을 때리겠죠. 내화벽돌을 때립니다.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광석이 한번, 닿는 곳에 이렇게 충돌을 해갖고, 이쪽으로 잘 안 떨어지게끔, 그런 게 이제 광석 충돌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그럼 요거는 고로의 모형, 고로 실제 고로의 각종 부위에 따른 뭐 명칭 그런 거거든요. 맨 처음이 노구고, 그 다음에는 노흉이라고 그러죠. 노흉.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입 있는 데니까 노구, 그 다음에 가슴 있는 데니까 노흉, 가슴 밑에 배가 있죠. 복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도 노복. 그래서 노복이 가장 지름이 크죠. 그 다음에는 저는 보씨라고 그러죠. 보씨, 조안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노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노상.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노절하는 얘기입니다. 노절. 우리가 이제 노상하니까는 뭐 맨 위에 부분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노상이라는 얘기는 요 상자가 바닥 상자라는 거나 한자로 바닥 상자이기 때문에 바닥 위에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 위에 있는 부분을 노상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높이를 보면요. 높이를 지금 요쪽에 풍구 중심선이, 요게 풍구 중심선이거든요. 요게 풍구 중심선이고, 요게 이제 출선구 기준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바닥 기준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요 풍구 중심선서부터 여기 노구의 일전 장입 기준선이 있거든요. 장입 기준선이 있는데, 요게 스토크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장입 기준선인데, 여기까지 높이를 시류 높이,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요거서부터 이제 똑같은 건데, 이쪽은 이제 용적이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높이고, 용적은 요 전체 부피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부피를 보고, 요거는 이제 유효 내용적, 요거는 유효 내용적,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출선구서부터 여기 장입 기준선까지 높이, 여기를 보고 이제 유효 높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효 높이. 그 다음에 용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이제 내용적이에요. 이거 그래서 유효 높이하고는 내용적하고 맞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노 맨 밑바닥서부터 맨 위에까지 이걸 보고 전체 높이.
그 다음에 용적으로 말하면 요거는 이제 전용적이 되겠죠. 그래서 실효 높이하고 실효 높이하고 실효 높이하고 매칭되는 것이 이제 유효 내용적이고, 그 다음에 유효 높이하고 매칭되는 것이 내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하고 매칭되는 것이 전 내용적이 되겠죠. 전 내용적. 이렇게 똑같이 이제 매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고로에서 지름이 가장 넓은 부분. 아까 노복 부분이라 하죠. 노복. 그 다음에 고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로 설계에서는 아까 그 고로 모형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요 그림을 다시 가보면 일단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지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름인데 지름은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다. 노상부의 지름. 그 다음에 요 보시부의 높이가 요거 두 개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로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노상의 지름하고 보시의 높이 또는 보시의 각도로 표현하죠. 보시 각도는 이걸 자 여기서 보시 각도는 요걸 보고 이제 보시 각도라 그래요. 자, 보시부는 이쪽으로 이렇게 역삼각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각도를 보고 이 각도가 이제 보시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 더 하고 나면 노흉 같은 경우는 위에가 좁고 아래가 넓거든요. 그래서 요 각도가 노흉도 이렇게 각도가 져 있는데 90도가 아니거든요. 90도가 아니고 90도가 작은데 요걸 보고 이제 노흉각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흉각. 그래서 하여가 어쨌든 고로에서 고로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요 노상의 지름하고 그 다음에 요 보시의 높이 또는 요 보시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고로는 노상의 지름은 크게 하고 용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노상의 지름은 크게 하고 보시 높이는 이제 조금 낮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 높이는 낮게. 그래서 보시 각도를 조금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상의 지름은 크게 하고 보시 높이는 좀 낮게 하는 경향이다. 그 다음에 8번 노저면으로부터 노구까지 수직거리. 이건 이제 아까 했죠. 고로 높이. 그 다음에 장입기준선, 노저에서 장입기준선까지. 장입기준선까지니까 이건 이제 유효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람구멍 중심선서부터는 실효 높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고로의 각부에서 장인물의 입도, 송풍온도, 보조 연료 취입량, 산소 사용량 등의 조업 조건과 카본 밸런스에 의해서 코커스비 및 이론 송풍량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부위. 이 부분은 각부에서 이런 것 등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 등이 여기서 장인물들이 각종 반응에 의해 갖고서 장인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다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노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노상이다 얘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아까 6번에서도 고로 설계상 중요한 것이 이제 노상이죠. 노상의 지름. 그 다음에 12번 고로 각부에서 장인물의 용적을 축소하고 강화 속도를 늦춰서 반응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역원뿔형인 부분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보시부가 되겠죠. 보시 또는 조안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보시 조안.
그 다음에 보씨의 각도가 지나치게 작으면 너무 작을 때는 이렇게 된 거죠. 노복이 있으면 이렇게 너무 작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클 때는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너무 클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전 각도가 너무 작을 때는요. 너무 작을 때는 요 파란 것이 작을 때죠. 파란 것이. 요 빨간색이 이것이 이제 각도가 이건 큰 거죠. 이건 각도가 클 때. 그다음에 파란 것이 각도가 작을 때죠. 각도가 작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각도가 너무 이렇게 작으면요. 이렇게 파란처럼 이렇게 각도가 너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광석이 여기서 이제 환원돼 갖고 이렇게 철이 용융에 이렇게 쉽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다 말고 여기에 다른 광석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데 달라붙습니다. 이런 데 달라붙어요. 좀 흘러내리는 각도가 안 맞아 갖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노벽에 달라붙었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행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도가 너무 작으면은 행잉 현상이 일어나고, 또 각도가 너무 크면은 여기에 있는 광석이 이제 각도가 클 때는 여기에 있는 광석이 환원이 다 돼서 액체 상태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환원되기도 전에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요 노상에 용융물이 고여야 되는데 용융물이 고이질 못하고 광석이 들어가서 여기가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고 노상냉입 그렇게 표현한다. 노상냉입. 그 다음에 14번 최근 고로는 광석의 정립성. 정립이라는 얘기는 일정 크기를 말하는 거죠. 일정 크기로 강화된 개성광. 즉 개성광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뭐 소결광이라든지 소결광 또는 뭐 펠렛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펠렛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사용량이 증가해요. 보시 높이를 요걸 좀 낮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높이를. 그래서 낮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보시 높이를 낮게 하려면 전 광석의 정립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소결이나 펠렛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번 고로 샤프트 각이 너무 크면, 아까 노흉은 노복이 이렇게 했다 하면 위에 부분이 여기가 노흉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흉각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 게 적정이라면 노흉각이 너무 클 때는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90도에 가깝게 서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광석이 여기서 노구에서 노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광석이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꽉 채웠는데 광석이 들어왔을 때는 냉간 상태거든요. 온도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전 고로 이 안에 여기 뭐 보시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열기에 의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광석이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팽창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여기에 노벽하고 마찰이 심해지죠. 자, 그러면 요렇게 장입이 됐다 그래요. 빨갛게 돼 있을 경우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이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넓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팽창이 돼도 큰 문제가 안 되죠. 팽창이 돼도 쉽게 내려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각도가 너무 커갖고 파란색처럼 이렇게 각도가 너무 클 때는 팽창에 의해서 이것이 잘 내려가질 않는 거죠. 잘 내려가질 않아갖고 결국은 요 노벽하고 마찰이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벽과 장인물의 마찰이 꺼져서 노벽 손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고로 출선구 필요 본수. 출선구는 노상의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노저에 있는 건 아닙니다. 노저 밑에 있는 건 아니고 노저보다 조금 높은 높이로 출선구가 있거든요. 이때 출선구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또 이렇게 원형으로 되면 저쪽 한 군데 뭐 이렇게 네 군데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여섯 군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개를 설치할 거냐, 그것이 이제 필요 본수거든요. 그거 결정하는 거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최대 저선 시간, 저선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용선을 가두고 있는 시간을 보고 최대 저선 시간이라고 그러죠. 저선, 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선 간격, 뭐 몇 시간마다 출선한 건가. 그 다음에 통정비 소요 시간. 한번 출선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각종 설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출선구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탕도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 통정비 소요 시간, 그 다음에 출선 횟수, 하루에 몇 번 출선할 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출선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에 출선구를 몇 개를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로의 생산 능력. 고로의 생산 능력은 하루당 출선량입니다. 그래서 출선량은 톤으로 표시 안 하고 톤당 데이로 표현해. 이렇게 데이. 하루당 출선량, 하루당 출선량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생산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선비가 있죠. 출선비는 조금 틀립니다. 출선비는 요 생산 능력 여기다가 출선비 같은 경우는 여기 톤당 데이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뭘로 나누냐면요, 부피로 나누는 겁니다. 대제곱미터로. 그래서 결국은 단위가 t, d,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제 요것이 이제 출선비입니다. 출선비. 그 다음에 18번 고로의 생산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럼 결국은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로가 크면 클수록 생산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로의 크기고, 그 다음에 고로,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정 크기의 적립광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장인물의 입도도 중요하다. 크기. 그 다음에 광석이 이제 환원도, 환원성, 얼만큼 빨리 환원할 건가. 예를 들어서 자철광 같은 것이 많이 섞여 있으면 환원 속도 아무래도 느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또는 이제 집어넣는 광석에 기공이 얼만큼 있는가. 기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원은 빨라집니다. 그런 것 등이죠. 그 다음에 19번 고로에서 광석의 입도가 작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광석의 입도가 작아지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고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여기에 장인물의 입도가 너무 작으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입도가 작으면은, 입도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 저기 이런 병에다가 밀가루를 잔뜩 넣고 여기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부러지죠. 잘 안 부러지다가 세게 팍 불어오면 이 가루가 확 날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도가 너무 작으면요, 공기 흐름이 나빠지는 거죠. 공기 흐름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공기 흐름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공기가 지나갈 때 저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기 저항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저항이 커짐으로 인해서 통기성이 나빠져요. 그리고 통기성이 나빠지면 전 행잉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노벽에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행잉이에요. 그래서 통기성이 나빠서 행잉 현상이 일어나고, 그 대신 환원은 잘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에 지나가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거든요. 지나가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석하고 여기 가스가 CO 가스가 Fe2O3하고 반응해서 Fe가 되고,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반응되거든요. 그래서 요 CO 가스가 Fe2O3 요 철광석하고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가스니까 어떻게 돼요? 가스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 이거하고 반응 안 하죠. 천천히 지나가야 이거하고 반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원성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나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도는 너무 작게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노저에서부터 노구까지 용적. 이건 전용적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고로 출선구에서 장입기준선. 이건 이제 내용적이죠. 아까 이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효 내용적. 요것도 아까 그 2번 문제가 3번에서 그 그림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유효 내용적. 그래서 장입 기준선하고 풍구 수준면 그 사이까지가 유효 내용적이다. 그 다음에 고로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뭐 결국은 노상의 지름하고 노의 높이네요. 그 다음에 고로의 출선 능력을 나타내는 출선비. 여기 출선비는 아까 출선량에다가, 그러니까 출선 능력, 그러니까 일일 출선량에다가 그걸 내용적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톤을 하루 요거신전 고로 하루 요거신전 출선 능력이라 그러면 요거를 내용적으로 나누는 거죠. 요거신전 출선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로 노체 하중을 지지하는 고로 노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이가 높기 때문에 높이가 뭐 한 60m 그런 식으로 보통 한 50m 정도 노 자체만요. 거기다가 또 다른 것까지 치면 상당히 높이 뭐 100m가 이렇게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체가 상당히 무거운데 그걸 지지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체 하중을 지지하는 형식이 철대식이 있고 철피식이 있고 자립식이 있고 철골 철피식이 있어요. 보통 요 자립식이나 철골 철피식이 이것이 이제 대형로에 많이 쓰인 겁니다. 대형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철골 철피식일 겁니다. 이렇게 바닷가 쪽에 있는 게 이제 대부분 철골 철피식.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26번 노정 하중은 철탑으로 지지하고 노체의 철피와 벽돌 하중은 노바닥 기초로 지지하고 이럴 때 이제 노바닥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바닥이 튼튼한 곳에서는 튼튼하고 대형고로에 쓰인 거는 자립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요 철골 철피식이거든요. 이거는 전 지반이 약한 부분이나 지진이 많은 곳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메우고서는 한 부분, 우리 뭐 광양제철 같은데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현대철 같은 경우도 그런데도 전부 다 이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철골 철피식을 쓰는 거죠. 철 구조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고로 껍데기를 철판위로 두꺼운 철판위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풍로에서 고로로 열풍이 들어가거든요. 열풍로에서 고로로 만들어진 열풍로에서 만들어진 열풍의 온도는 한 1000에서 1300도 정도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고온의 그 공기가 고로로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말합니다. 송풍 본관 열풍로에서 만들어진 열풍이 송풍 본관을 거칩니다. 그래서 고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가 열풍로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열풍로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 들어오는 관을 보고 이제 송풍 본관 이렇게 표현하죠. 송풍 본관을 거치면은 그 다음에는 요 고로 주위에 풍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있거든요. 360도 돌아가면서 보통 뭐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여러 군데 있는데 이쪽으로 똑같이 여기 열풍을 똑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꼭 환처럼 돼 있다고 해서 동그랗게 돼 있다고 해서 환상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송풍 본관 거쳐서 환상관 거치고 그 다음에 환상관이면 환상관 밑에서 이렇게 해서 풍구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환상관 거쳐서 이렇게 풍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구 거치기 전에 블루 파이프가 있거든요. 블루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고로 안쪽으로 이제 풍구를 통해서 여기가 풍구가 되겠죠. 그래서 송풍 본관, 환상관,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 요렇게 들어가는 게 요게 이제 곡관 또는 송풍지관, 뭐 송풍지관, 지관 또는 곡관 또는 구스넥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스넥. 이게 이제 거의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스넥 그렇게도 표현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볼로 파이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풍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풍구에서 풍구수, 풍구 지름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자, 풍구 개수가 아까 뭐 20개 이상 있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풍구 하나하나의 지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바로 이제 저거하고 관련된, 여기에 들어오는 열풍하고 관련있죠. 그래서 열풍의 양, 그 다음에 열풍 온도, 그 다음에 압력, 이렇게 세 가지가 양하고 온도, 압력, 이것이 이제 그 풍구의 개수나 풍구 지름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구 재질은 순동 주물을 사용한다. 이제 풍구 재질은 이제 순동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풍구의 재질은 순동인데, 자, 순동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열전도가 좋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풍구가 여기에 온도가 1000에서 1300도고, 그 다음에 직접 고로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로 안에서 풍구에서 송풍이 들어가면요. 공기가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1000에서 1300도인데 이게 들어가면 다시 C하고 반응해서 CO2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반응이 뭡니까? 이 반응이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연소 반응 즉 뭐예요? 산화 반응이죠. 산화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에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거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하면. 그래서 요 풍구 주위를 물로 냉각을 시켜줍니다. 대부분. 이때 이제 냉각 시켜줄 때 이제 냉각을 잘 내기 위해서 이제 구리를 쓰면은 구리 같은 경우는 열전도가 좋기 때문에 구리를 쓴다 얘기죠. 그 다음에 풍구가 파손되면 물이 새어.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요 풍구 주위로 어떻게 아까 풍구 주위로 물로 이렇게 냉각을 시킨다 그랬죠. 근데 만약 풍구가 파손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새서 노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요 물이 들어가서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H2O가 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 안에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급격하게 수증기로 변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폭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려면 좀 풍구 파손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풍구 파손 방지 대책, 그래서 풍구의 재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풍구를 좀 코팅을 한다든지 또는 냉각수 수질, 냉각수의 수질을 개선해 갖고 가급적이면 풍구가 녹이 안 슬게. 그 다음에 전 풍구의 냉각을 좀 더 빠르게 하는 거죠. 냉각을 강화해서 풍구가 쉽게 연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 고로 노체 냉각 방식에서 노저면의 냉각 방식은 고로 노체도 고로 본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저가 있다 그러면 고로 본체도 냉각을 하고 노저도 냉각을 해요. 이 안에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노저면의 냉각 방식은 첫 번째 연화에다가 덕트를 설치해 갖고 여기다가 밑 바닥에다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내화벽돌이 있는데 여기다가 덕트를 설치해 갖고서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강제 공냉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여기다가 강파이프를 묻습니다. 강파이프를 묻어 갖고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또는 찬 공기가 흘러가게 해서 냉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관을 이제 덕트를 설치해서 이제 공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강파이프를 이렇게 매설한 다음에 거기다가 공기나 물을 흘려보내 갖고 냉각하는 방식이 있다. 주로 이제 요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물로. 그 다음에 3번 고로 노체 냉각 방식에서 아까 제가 고로 노체도 옆에도 요 노저면도 냉각하지만 옆에도 냉각한다고 했거든요. 요 방식이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냉각 반식, 그 다음에 스테브식 있고, 그 다음에 살수식, 제키식 이런 게 등이 있답니다. 아마 우리 교재 이론에 가면 요 방식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34번. 고로 노체 냉각 방식 중에서 철피 개구보가 작아지고 가스 밀폐가 잘 된다. 가스 밀폐가 잘 되고 연화가 마모될 때 평활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파손 시 교환이 곤란한다는 거. 이제 보통은 스테브라고 하는 거죠. 스테브 방식인데, 그럼 35번. 고로 노체 냉각 방식 중에서 철피 외면에 살수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살수식이 되겠죠. 냉각 반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냉각 반식은 요 고로 내화물이 있으면 내화물 안쪽으로 이렇게 냉각수가 흘러가게끔 하는 겁니다. 고로 안쪽으로 이렇게 냉각수가 흘러가게, 여기서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가서 냉각수가 쭉 흘러가면 그래서 여기를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냉각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로형 노병 내화물에 요구되는 성질. 장인물 중에 Fe2O3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SiO2도 있고 CaO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칼슘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성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나 칼슘이나 나트륨 이런 것 등은 노벽하고 노벽을 침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알칼리에 의해서 침식이 되는데 그거에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내알칼리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슬래그 성분, 슬래그가 SiO2하고 CaO하고 그 다음에 또 MgO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등하고 또 역시 어떻게 됩니까? 이 슬래그에 또 하고 반응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슬래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광석이 들어가면서 광석이 이런 데를 계속 마찰을 하니까 그래서 내마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석이 이렇게 여기를 마찰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요 내화벽돌이 조금씩 그 응력을 받으면서 피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로 현상이 일어나면 표면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스폴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스폴링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7번. 고로 노저 내화물에는, 고로 바닥에는 보통 카본 벽돌을 쓰거든요. 카본 벽돌. C로 되어 있는 거, 카본 벽돌을 쓴다. 이유는 첫 번째는 카본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시아나 또는 알루미나 그런 걸 쓰는데, 고알루미나제를 쓰는데 그런 건 열전도율이 나빠요. 근데 카본 같은 경우는 열전도율이 높아서 노바닥을 쉽게 여기에 냉각 장치를 함으로써 쉽게 냉각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카본 같은 경우는 중성이거든요. 중성이기 때문에 용융금속에도 안정하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용적 안정성, 즉 고온에서도 부피 변화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알칼리나 슬래그 침식작용에도 저항이 있고, 바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8번. 고로의 비상 냉각탑으로 냉각반 풍구, 열풍변 등의 냉각수를 급수하며 지상 약 50m 부에 설치되는 것. 그래서 이제 고로의 냉각수를 급수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이거 보고 고가수조 그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조예요. 수조. 물탱크거든요. 그래서 고가수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9번. 노체 연화의 열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벽부에 삽입되어 있는 거.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냉각반이죠. 그래서 요렇게 고로 안으로 여기에 내벽돌 안으로 이렇게 그 순행 파이프가 이렇게 흘러다니게 한 거.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냉각반 그렇게 표현하죠. 쿨링 플레이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